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피습을 네. 당했는데요. 거의 그 뭐 살인 미수 같습니다. 살인을 목적으로 한 그러니까요. 목적 범죄죠. 아, 천만다행으로 지금 국수를 비껴와서 네네. 네. 그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의 그렇죠. 이건 뭐 어떻게 보셨는지. 이 사건이 어쨌든 이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는 네네. 이것도 역시 한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의 네네. 개인의 일탈 행동 내지는 정신 이상자의 소행 비슷하게 몰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사실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하면 뭐 테러 왕국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는,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그런 유력한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거의 예외 없이 암살을 당했거든요. 예. 뭐 대통령인 케네디도 암살을 당했고, 네네. 마틴 루터 킹, 말콤 엑스, 네. 심지어 존 레논 같은 사람조차 아. 이게 유명한 사람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체제의 기득권 위협이 체제의 위협이 기득권의 되는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꼭 죽인 범인들은 정신 이상자나 이런 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게 하도 반복되니까 이제는 미국 대중들이 안 믿죠. 정신 이상자가 그렇게 우연히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중요한 시점에 죽일 수 있느냐. 네. 그래서 뭔가 배후에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되고 그래서 올리버 스톤 같은 감독은 JFK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예예. 오스왈드라는 범인이 죽인 게 아니고 사실상 CIA가 죽인 거 아니냐 예, 하는 예.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은 어느 정도로 이 암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오바마가 처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다들 그걸 걱정했다는 거예요. 암살당할 것이다. 흑인 대통령이라. 예. 아. 그런 정도로 이제 심한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미국의 그런 역사에서 보여지듯이 우연적으로 발생한 개인의 일탈 행동이라기보다는 커다란 어떤 음모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걸 부정할 수 없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네. 뭐 밝혀지지는 않았고 뭐 윤석열 정권 하에서야 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것이 만약에 개인 행동이라고 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네네. 사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국 사회는 파쇼 체제가 지배해온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죠. 왜냐?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사상의 자유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예. 이 파쇼 체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파쇼 체제의 특징은 뭐냐면 반공존 배타주의라는 거예요. 예. 민주주의는 공존을 추구하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과도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존하면서.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파쇼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놈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존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배타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파쇼 체제가 들어서면 반드시 테러, 양민학살 이런 현상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데 한국도 이게 극심했던 시절이 있었죠. 이승만 시절. 예. 그때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김구 선생이라든가 네. 명훈현 선생 같은 분들이 암살을 당하셨고 서북 청년단을 위시한 극우단체에 의한 네. 극단적인 테러 행위들이 횡행했습니다. 네네. 그 시절을 거쳐오면서 계속 그게 유지되다가 그나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민주정부가 몇 번 연속적으로 집권한 이래 네네. 조금 약화됐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근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다시 이승만 시대를 회귀했다. 한마디로 공존과 협치가 아니라 제거. 네. 제거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다시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예.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빨갱이라 할지라도 그도 엄연한 사람이니까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돼가 아니라 빨갱이는 죽여도 돼. 예. 또는 빨갱이는 반드시 죽여야 해. 이런 심리가 팽배해지거든요. 한국 사회는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왔고 이것을 이승만 시절의 이런 분위기를 완벽하게 되살린 게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공산 전체주의와의 뭐 싸움이니 뭐니 하면서
끊임없이 증오 정치, 혐오 정치를 해왔어요.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정권이 찍었죠. 이재명 대표를. 제거해야 될 1순위 네. 위험인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악마화를 아주 줄기차게 추진해왔죠. 그렇다 보면 1년 반 동안이나 네. 검찰 조사를 비롯해가지고 사실은 뭐 성남시장 때부터지만 네, 그러네요. 대선 후보가 된 이후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악마화가 네, 네. 이제 진행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한국 사회 분위기에 결합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은 빨갱이야. 예. 이재명은 죽여야 해. 또는 죽여도 괜찮아. 하는 분위기가 극우 세력 내에 형성됐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네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을 추종하거나 극우 세력을 추종하는 또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반 이재명 누군가를 지도자를 추종하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재명을 죽이는 것은 거의 지상 의무처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광신 집단에서 교주가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럼 광신도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겠습니까? 신성한 의무가 그 사람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광신적인 사람들은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에 대한 어떤 살해 네.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개인의 일탈 행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명백한 예. 이 한국의 파쇼 체제가 낳은 또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가 낳은 이재명 악마화의 결과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 어제 오늘 들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 한번 넷플릭스에서 그 JMS 관련된 그 드라마 그 어떤 다큐가 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것이 이제 JMS가 아니라 한 여자 교주였는데 네. 그 악마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안에 악마가 있다 이래가지고 네. 심지어는 엄마 보고 아이를 때리게 하는. 네.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좀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그런 세뇌시키고 네. 왜곡시키고 좀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그 역사와 단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회였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어떤 단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다시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네네. 다시 되살아난 거죠. 이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군요. 그러면 사회 분위기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주의를 없애는 근본적인 네네. 처방은 사실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반통일 악법이고 반민주 악법일 뿐만 예, 아니라 예. 정신병을 강요한 악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 우리한테 강요하는 것은 화해, 협력, 공존이 아니거든요. 네네. 배타, 극단주의, 혐오하고. 배타, 혐오, 제거, 예. 살해 이런 걸 우리한테 강요하는 법이에요. 예. 사람들한테 정신병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법이거든요. 그것이 한국 사회를 지배해 왔죠 지금까지. 계속 누구는 죽여도 돼 이런 발상.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한국 사회를 정신병동으로 만드는 네, 주범이죠. 주범이군요, 그 법이. 네. 저는 이제 제가 겪었던 일 중에 예전에 이제 신은미 황선 네. 토크 콘서트를 제가 따라다니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익산이었는데 거기서 그 이제 그 테러가 있었죠. 테러가 있었거든. 네. 걔가 고2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걔가 뭘 알았을까? 네. 그런 건데 그때 제 기억에 거의 매 시간 네. 계속해서 텔레비에서 이제 그 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종북 콘서트. 종북이라고. 네. 아예 박근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종북 콘서트라고. 네. 그래서 나중에 그 고2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는 네. 자기는 애국을 했다고 믿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광신자들이죠. 그 박근혜가 그걸 종북 콘서트라고 하고 공격하는 순간 네네. 지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광신자들한테 죽이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면서 제거하려고 계속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자체가 광신자들에게는 이재명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사실. 그렇게 이걸 봐야지 네. 정확한 이게 분석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네. 지금 뭐 결국은 뭐 경찰들 뭐 몇 명을 꾸려서 수사를 하든 간에 네. 뭐 개인의 일탈로 그 마무리 지을 마무리 가능성이 짓지 있죠. 않겠나. 네, 네. 또 정신병이 또 있다거나. 정신병으로 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치밀해서 네. 살해 음모 과정이 네, 네. 너무 치밀해요. 미리 가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동선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앞에 가서 지지자인 양 행세하고 12월 달부터. 네, 그런 것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신병자로 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개인의 일탈 행동 정도로 몰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우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 2개. 마이크를 잠시만요. 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기를 조심하시고요. 네. 저는 그 영상을 보는데 이 사람이 대단히 훈련된 사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목을 그렇게 가까이 가서 갑자기 목을 찌르는 거 찌르는데 쉽지 않죠? 그냥 찌르는 게 아니에요. 네. 가서 달려가면서 이렇게 확 네, 찌르더라고요. 정확하게. 야, 이 정도면은 완전히 훈련을 받은 거 아니냐. 그 의심됩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그냥 분노만 있다면 칼로 그냥 뭐 배나 배지르죠. 뭐 이럴 것 같은데. 보통 그거예요, 그냥. 긋거나.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 박근혜 때도 네네, 커터칼 커터칼. 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칼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예. 보통 휘두르거나 그냥 그렇죠. 그냥 몸 큰 신체 부위가 있는 곳을 이렇게 찌르거든요. 음.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목을 공격했어요. 와, 목을 공격하면서도 달려가면서 이렇게 확 그렇습니다. 찔러버린다. 아주 정확하게 훈련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예. 근데 이거 정말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제가 꼬꾸라지고 나면 이 조사 자세히 해야 된다 예. 생각합니다. 예, 진짜 이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 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그런 학살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살인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 또 통일 이런 게 엄청나게 후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뭐 관련해 가지고 뭐 윤석열도 뭐라고 짓거렸고요. 네. 한동훈도 뭐라고 짓거렸는데 사실 이놈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지 않나요? 이놈들이야말로 가장 이 사건에 큰 책임 있는 놈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폭력의 원조죠. 네. 사실 예전의 폭력과 오늘날의 폭력이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물리적 폭력이 위주였다면 이제 뭐 찌르고 때리고 네, 뭐 네, 이런 네. 게 고분하고 이런 게 위주였다면 요즘엔 정신적 폭력이 중심이거든요. 예. 정신적 폭력이라 그러면 검찰 독재가 저지르고 있는 폭력이 대표적이죠. 끊임없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털기, 괴롭히기, 그리고 언론에 피의 사실 공표해가지고 흘려가지고 망신 주기. 예. 이런 짓들이 정신적 폭력 아닙니까? 네. 이 짓을 밥 먹듯이 해온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예. 그럼 자기들이 사실은 가장 큰 폭력의 가해자들인데 폭력을 뭐 규탄한다? 폭력 행위를 용납하면 안 된다? 이거 지들한테 하는 얘기죠, 사실은. 네. 뭐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고요. 그리고 얘들이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런 발언들을 하느냐? 예, 예. 이거는 좀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재발절인다. 아. 이 사건 터지고 서로 막 전화했을 수 있어요. 네. 야, 네가 시켰냐 혹시? 네. 너 이쪽이냐? 아.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테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나. 어쨌든 야 이거 우리 쪽으로 화살 돌아오면 골치 아프다 이거. 네네. 당연히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할 텐데 빨리 비난의 화살을 좀 딴 데로 돌려야 된다. 아, 그래서 이런 말들을. 예, 뭐 해서 치료를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이상한 소리까지 했어요, 윤석열이. 예. 자기가 그 얘기 안 하면 뭐 치료 안 해줍니까? 오히려 그 얘기를 하면 더 치료에 방해만 되죠.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이상하게 했다, 과도할 정도로. 윤석열답지 않게. 그것은 네. 이 사건이 우리한테 불똥 튀면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골치 아프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죠. 예. 뭐 그런 와중에 이제 그 한동훈 쪽에서는 뭐 그 국힘당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뭐 환호를 했다고 그래요. 네. 네. 그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뭐 한동훈이 뭐 제가 당한 것처럼 생각해달라고. 이거 무슨 이것도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한동훈이 원래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죠. 네. 아니 쥐가 무슨 아니, 그 환호를 시키면 아니 지금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정말 큰일 난 거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당했다고 생각해달라. 이거 심리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더 환호하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한동훈이가 말 쓰는 걸 보면 예, 예. 창의적이거나 사태의 본질을 깨뚫거나 네. 또 대인관계에서 정말 상대방의 심리나 상태, 처지 이런 걸 고려해서 말하는 게 별로 없어요. 말장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장난 비슷하게 이걸 얘기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습관적으로. 살짝 그 하나만 비틀어가지고 얘기하는 식. 그러니까 뭐 내가 당한 것처럼 생각해 주세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 애들도 할 수 있는 말. 네. 유치한 말. 예. 그게 뭐
그 사건에 대해서 뭐 공감을 표현하는 말이라든가 그 사건을 규탄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환호하는 사람들한테 뭐 좀 자제해달라는 뜻으로 한 얘기일 텐데 네. 어쨌든 어휘력이 굉장히 빈곤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준 장면이라고 봅니다. 예. 뭐 그런 와중에 또 그 행사에서 건배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 끝나고 나서 예.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상황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 윤석열 한동훈이 네. 지난 1년 반 동안 이제 대선 이후인 거고요. 그 전부터 치면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네. 사실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럼요. 또 언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일관성 있게 아주 거의 죽이려고 했죠. 검찰, 언론, 이 기득권들의 사실상 이제 뭐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고 그 전으로 치면 이제 조국, 네. 윤미향, 네. 이재명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죽은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이선균 이성균 배우도 그렇게 이렇게 이제 죽었죠. 죽은 거고요. 이게 사실 이제 이 기득권들이 네, 사실상 칼만 안 흔들렸지 맞습니다. 사실상 학살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는데 우리 사회가 이게 진짜 너무 끔찍한 그러니까 군사 독재가 예. 총을 썼다면 얘들은 법을 쓰는 거예요. 네. 악용하는 거죠. 검찰, 언론이 합작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죠. 예. 살인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대책 끼고 나와야 된다 이제. 네. 이거 중지시키기 위한. 아, 그래서 마녀 사냥 시작하고 타겟 찍어서 찍을 때마다 네. 공동 대응을 해줘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와중에 이제 뭐 이게 자작극이다. 칼이 아니라 뭐 종이 칼이다. 이런 게 이제 뭐 소위 그거 유튜버들. 구구 유튜버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구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뭐 네. 희화화하고 또 그렇게 얘기 된다고 그러는데 네. 참 이게 뭐 그 사람들이야 인간성을 이미 상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재산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네. 세월호 유족들을 조롱했던 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네. 일단 뭐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네네. 이재명 대표가 자작극을 벌였다라고 네네. 얘기하는 놈들은 이 사건으로 가장 이익을 봤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이익을 봤습니다. 이 앞으로 이익이 주로 이재명 대표 쪽에 오겠죠. 민주당이나. 네. 뭐 윤석열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놓치고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네네. 이 사람이 경동맥을 피해서 찌르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살해가 실패한 겁니다. 네. 죽이려고 했던 건 실패고 살인 미수죠. 미수인데 네. 뭐 단순하게 모의했다 실수한 게 아니고 찔렀는데 조금만 옆으로 찔렀으면 네, 돌아가셨습니다. 미수가 아니군요. 그러면 이건 살인 목적이 살인 분명했어요. 행위인데 살아난 거군요. 정말 천운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천운으로 살아난 천운으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노린 거는 미수가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네. 참 입에 올리기 어렵지만 예. 누가 제일 이득 보겠어요? 윤석열 일당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일당. 뭐 이재명 대표를 싫어했던 사람들, 증오했던 사람들이 제일 이익을 보게 돼 있습니다. 네. 물론 단기간에는 국민적 분노가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예.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약화 이게 불을 볼 뻔한 거고 예. 이걸 기화로 뭐 예를 들어 공안 통치에 들어가고 그러면 국민들이 또 걔네들 생각에는 두려움에 떨면서 제1야당 대권 주자까지 죽이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촛불 들어도 되겠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예상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살해를 목적하고선 진행된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 제일 이득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에요. 예. 근데 실패하는 바람에 지금 오히려 불리하게 된 것 뿐이죠. 네. 뭐 그래서 자작극이라면 한번 해보라고 그러십시오, 지네들이. 한번 찔러보시라 그래요. 경동맥 피해서 경정맥만 한번 찔러보라고 하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그 칼도 끔찍하더만요. 18cm 칼이라는데. 명백하게 이거는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 네. 예. 이제 좀 뭐 목도 안 좋고 뭐 상태도 좀 약간 안 좋아서 좀 말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한번 그 칼부림 사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신림동에서. 신림동. 네, 그다음에 네. 뭐 여러 군데 있었죠. 여러 군데서 그게. 있으면서 이제 걔네들이 강남에다가 네. 특공대 차량이든가 뭐 네, 장갑차를 배치했었죠. 한번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한번 분석할 때 이놈들이 이걸 이용해 공안 통제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돌아가셨으면. 네네. 안 돌아가셨어도.
안 돌아가셨으면 좀 어렵죠 이제. 아, 그렇습니다. 공안 통촉하기에는 네. 반발이 우리 심해질 테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그러면서 돌아가셨으면 그게 명분이 돼요. 제1야당 대표가 사망. 아, 이건 위험하다. 네. 이러면서 공안 통치로 대대적으로 아하.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었죠. 그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역풍이 좀 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 당황하는 거예요 애들이. 빨리 막 이제 수습하려고 폭력은 네. 안 되네 뭐 하나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한동훈 경우에 뭐 240명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네. 240명이나 투입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누가 한동훈을 테러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 진영을 막론하고 광신적인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동훈은 그런 정도까지 악마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악마화의 대상에 대한 공격은 약자에게 향하는 거지 강자를 향하진 않아요. 네. 그 보면 옛날에 히틀러가 죽일 때도 뭐 강자를 죽였습니까? 네. 약자들을 죽였죠. 뭐 유대인들 당시에 이렇게 권력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잡아다 죽인 거고 네네. 항상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신자들도 원래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이 세고 그러니까 뒷배를 믿고 설치는 사람들이라서 강한 권력이 지목하는 약자를 공격하는 편이거든요. 예. 한동훈이 약자가 아니에요. 가해자지. 네. 그래서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에 대한 적의를 표출한다 그래서 누가 감히 한동훈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쇼다. 예. 한마디로 이 테러가 우연적으로 일어난 개인의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개인의 이거. 일탈 행동이기 때문에 한동훈도 당할 수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당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거 사태를 끌고 가기 위해서 네네. 쇼를 하는 거죠. 그럼 쇼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